아이에게 맞는 학습보다는 좀 큰 아이 대하듯 그런 공부를 시키시고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. 수학 공부에 동기를 팍팍 부여해주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지 학습 꿀팁까지 전해주는 수학을 알려줄게로 시작해 볼 텐데요. 오늘의 멘토는 과연 어떤 분일지 기대가 돼요. 네, 오늘의 멘토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네. 이 별을 보는 곳에서 이분을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별 보는 네. 곳이라. 이분이 별 볼 일이 많은 분입니다. 굉장히 별난 사람이고. 오, 진짜요? 네.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네. 별들에게 물어봐. 요겁니다. 이경규 씨? 그분은 저기 바다 보러 다니시고 요즘에. 네. 그거 말고 별이라고 했으니까 네. 천문학자. 띵! 또 아니에요? 네, 딩동댕 할 줄 알았죠. 띵입니다. 그냥. 그러니까요. 그 천문관에서 네. 이 과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해 주시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. 오. 그분을 만나고 왔죠. 아니 근데 이 네. 직업은 저는 처음 들어봐서 절대로 못 맞췄을 것 같아요. 맞히라고 한 적 없습니다. 그랬나요? 혼자 그냥 달려든 거예요. 맞네.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. 알아서 네. 이렇게. 잠시 뒤에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자세히 해드리면서 수학 얘기도 할 거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요. 사실 그 수학은 과학의 언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. 네. 이게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과학은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데 수학은 좀 힘들어요.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또 그런 맞아요. 친구들의 꿈이 또 과학자이기도 하거든요. 오늘 멘토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과학 관련해서 장래 희망을 가진 친구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정확하게 보시네요. 그러네요. 특히 또 우리 만나신 분은 또 다양한 이런 실험들을 되게 보여줘요, 아이들한테.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기도 엄청나게 많은 분이에요. 그래요. 네. 실험을 너무 잘하니까 재밌게. 잠시 뒤에 여러분들 만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. 네, 실험이 또 아이들의 그 눈과 그리고 귀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끌어모으기도 하잖아요.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이리 씨와 함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만나보도록 할게요. 다 함께 외쳐주세요. 수학을 알려줄게. She can handle any numbers you put her through, but fast as your mind does. 학습지를 선생님한테 던지면서 나 안 해! 그랬거든요. 이렇게 풀면 어떨까? 저렇게 풀면 어떨까? 그러면서 제가 수학에 관심을 갖고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우리 서진 씨와 또 함께하게 됐는데, 야, 딱 같이 있으니까 왠지 그 개그맨 후배랑 같이 있는 것처럼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. 밝아. 분위기가 밝아지는데. 보니까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잖아요. 네. 제가 요 정도 영어는 압니다. 그러니까 과학을 이야기한다. 뭐 이건데, 여기까지만 압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쉽게 말해서 과학을 되게 어려워하거나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과학관을 나가시면서 이게 과학이었구나 또는 과학 생각보다 재밌네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옥수수를 팝콘으로 짠 하고 만드는 알갱이 매직쇼. 네. 그리고 또 콜라랑 멘토스를 섞으면은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이용한 야외 콜라 뿜뿜쇼. 뿜뿜쇼. 네네네. 그리고 공기대포로 서로 대결을 하는 공기대포쇼 이런 것들로 이제 관람객들에게 과학이 재밌는 것이다를 알려주고 있어요. 야, 그 제목부터가 다 호기심을 막 자극하고 그래가지고 네.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. 네, 그렇죠. 근데 저희가 이 수다학에서도요, 수학과 과학, 천문학 다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도 수학이 관련이 있습니까? 해보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아서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천문학, 과학 그리고 수학 요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. 실은 천문학에도 수학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다 예를 들자면 좀 그렇고 혹시 천문학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? 저는 그냥 외계인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.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. 외계인에 대해서 네. 실은 이 외계인과 우리 인간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방정식이 있어요.
확률적으로 나타낸. 아, 그것도 그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? 예, 이게 별이 우주에 엄청나게 많잖아요. 이 별의 개수. 그리고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뜨겁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춥지도 않은 지구처럼 적당한 거리에 있는 행성. 그리고 거기서 또 생명체가 태어날 확률. 또 공룡처럼 지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연락을 줘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. 다시 보낸다든지. 그래서 과학 발전도 이루고 또 메시지를 주고 나서 중요한 게 우주는 워낙 넓기 때문에 메시지를 안녕 하고 줬을 때 다가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. 그쵸. 그래서 그 문명이 서로 존속되는 시간, 이 모든 것들을 다 곱했을 때 이제 그 나타나는 확률이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. 아, 이런 건 좀 재밌네. 그렇죠. 어우, 엄청 좋네요. 재밌는 거죠. 생각보다 재밌는 일을 하고 계시네. 네네. 뭐 어렵고 그런 건 없으셨어요? 하시면서?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는데 실은 전공책을 딱 펼치면 되게 어렵고 난해한 막 물리적 소식들이 남발하거든요.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멍해지더라고요. 좀 멍해졌다는 얘기는 그 중고등학교 때 할 때는 수학을 잘 못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? 실은 중학교 때 수학 공부 좀 잘했어요. 아, 뭐야. 저희 1학기, 2학기에서 중간, 기말, 4번 시험 보잖아요. 네네. 4번 시험 보는 동안 딱 한 문제만 틀렸었거든요. 그래서 전교 1등에서 상도 받고 했었거든요. 아, 제가 괜한 건 물어봤네. 자랑할 기회를 드렸네.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이 전교 1등도 하셨다 그랬잖아요. 수학으로. 그러면 그 비결,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실은 어렸을 때 단순 암기를 많이 하는 학습지를 시작을 했어요. 처음에는 막 계산하는 실력이 늘어가니까 재밌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계산기도 아니고 이걸 왜 하고 있지? 아, 나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또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마치고 자, 진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. 다음 주에 보자 하고 가시는데 제가 너무 욱해가지고 학습지를 선생님한테 던지면서 나 안 해! 그랬거든요. 어우, 난 아무리 수학 공부를 못해도 난 그런 짓은 안 했는데 문제가 많네요, 선생님. 그래서 뭐예요? 결론은 수학을 잘하는 비법은 학습지를 집어 던져라! 던져라! 이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, 그건 그렇죠. 아니고 네네. 제대로 된 방법 좀 빨리 알려주죠. 궁금해 미치겠어 지금. 네. 네. 그때 그걸 어머니가 보시고 되게 충격을 받으셔서 그 뒤로 좀 생각을 크게 할 수 있는 학습지를 바꿔주셨거든요. 네.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순 숫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좀 서술식으로 제가 문제를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풀면 어떨까, 저렇게 풀면 어떨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수학적 사고 방법이 되게 늘어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제가 수학에 관심을 갖고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한 계산 문제 할 때는 흥미를 못 느끼다가 그쵸. 이 사고력을 요하는 수학 문제를 접하면서 갑자기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. 네네. 그럼 이 사고력 수학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? 당연하죠. 실은 제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는데 비 오고 나서 무지개가 뜨는데 되게 이쁘잖아요.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좀 무지개는 왜 비 온 뒤에 생기는 걸까? 무지개는 왜 세계 7가지인데 저렇게 아름답지? 이런 거를 이제 차근차근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좀 과학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되어 있더라고요. 이게 아마 그 수학적 사고 방법이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. 그러면 궁금합니다. 이 공부법, 우리 서진 씨만의 공부법 뭐가 있을까요? 어떤 문제를 접할 때 정해진 풀이 방식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방법들로 문제를 푸는 게 제 방법이죠. 좀 예를 들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건데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아세요? 아, 그분 그때 만났던 것 같아요. 잘 지내시죠? 예, 아주 잘 연락한 지가 지내시죠. 오래돼가지고. 네네. 예. 그분이 그거 아닙니까? 삼각형과 뭔가 관련이 있는 분 아니에요? 맞아요. 여기까지가 답니다. 네네. 네. 그 바로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원리인데요. 네. 이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세 변의 길이를 직각이 낀 곳을 A, B, C라고 했을 때 이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는 나머지 한 빗변의 길이 C다 이런 게 있어요. 아,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러신가요? 네네네. 그래서 뭐 문제 중에 이런 빗변과 걸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걸 구할 때는 원래 이런 공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각형에다가 똑같은 삼각형을 세 군데를 더 더해서 더 큰 사각형을 만들었어요.
다음 그 사각형에다가 이제 나머지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은 그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. 이런 방식으로 루트 제곱근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구하는 방법 이런 게 있겠죠. 근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는 실은 넘어가야죠. 아, 넘어가요. 아, 끝나는 건가, 이렇게? 아니. 예. 실은 제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뭐 A, B, C, D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풀리겠다 해서 풀었는데 안 되잖아요. 네. 그럼 실은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.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? 싹 다 지워요. 그리고 나서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.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 차례 거치는데 실은 이게 길어지면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. 힘들잖아, 하기 싫고. 그렇죠. 한 문제 푸는데 시간비가 너무 안 나오잖아요. 근데 왜 하세요, 이거를? 네. 근데 그렇게 오랜 과정 거쳐서 딱 풀리잖아요. 네. 그럼 그때 희열감이 진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이 고생을 다 잊게 해주는구나. 그렇죠. 그 맛에 계속 하게 되는 거죠. 야. 실은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좀 더 빨리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 실은 그 와중에 협동심도 길러지는 법이거든요. 제 경우에는 역시 또 중학교 3학년 때 얘기인데 그때 선생님들이 좀 수학 성적별로 나눠서 몇 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수학 공부를 따로 하게 했어요. 모임으로. 근데 저는 좀 잘하는 편이었으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했던 방식으로 계속 몇 번 해서 알려주는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못하냐 도대체 어디를 모르겠냐 이렇게 하니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 수준에 맞춰서 이런 답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제가 이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 과학 지식을 사람들한테 왈가불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수준에 맞는 적당한 것을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해 줘야겠구나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.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배웠던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 잘 써먹고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나도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서진 씨 같은 친구를 만났었어야 수학을 포기를 안 하고 열심히 했을 텐데. 저랑 같은 조가 됐으면. 그러니까요. 아쉽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저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거 하나만큼 내가 꼭 알려줘야겠다. 그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. 문제를 점수를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스스로나 또는 주변 친구들과 함께 같이 맞춰서 풀어가다 보면 이제 정답을 찾을 때 거기서 느끼는 희열 그게 수학을 이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빠져드는 그런 단계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는 이제 수학적 사고력 증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실은 이게 시험 볼 땐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. 왜냐하면 한 문제를 그렇게 풀면 나머지 문제 못 풀고 시험 기간이 끝나잖아요. 네. 그래서 당장에는 이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계속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시험 입시 문제를 딱 볼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.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져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수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을 많이 해라.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. 네, 마지막에 또 너무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우리 많은 친구들하고 또 아마 부모님들이 맞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사고력 수학으로 본인의 호기심도 채우고 또 수학에 흥미도 생겼던 지금은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 서진 씨 만나서 수학에 대한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긴 그래요. 수준에 맞지도 않는 단순 연산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고 하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흥미도 쭉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보곤 했잖아요. 역시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을 만나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준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예, 그럼요. 그 분께서 문제를 다각도로 풀어봤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이런 과정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문제를 분석하고
또 해부해보고 의미를 찾아보고 본질을 깨닫는 그런 과정들은 계속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. 네. 예, 이렇게 수학을 즐기면서 재밌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아주 좋은 사례를 오늘 본 것 같습니다. 네, 수학적 이 사고력은 정말 다양한 직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. 네. 오늘 만난 천문학과 관련된 그런 직업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관련된 직업이라든지 또 심지어 요리사가 되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렇죠. 과정조차도 네. 수학적 사고력이 밑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.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주입식 학습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들의 진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좀 열심히 노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100점을 맞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